토크합니다 시간입니다. 금요일이죠. 선문현답 시간 더불어민주당 김현 사무부총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패스트트랙 지정이 되고 지금 여야 4당과 한국당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보니까 지금 어제 삭발식이 단체로 좀 있었고 이게 1차 삭발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전국 이 순회하면서 이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좀 어떤가요? 첨예하게 부딪힌 건 이미 지난 그 패스트트랙 상정되면서 난장판 국회를 만든 자유한국당으로 됐고 일단은 소강 상태 국면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 국민들이 어쨌든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라는 여론이 53%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는 여론이 한 36%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 정도 차이가 나는 거면 국민 여론은 어쨌든 지금 여야 사당의 합의에 대해서 존중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장외 집회를 하는 데는 뭐 말릴 이유가 없지만 국민적인 설득력이나 명분 찾기는 그렇게 명분 찾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선진화법이라는 것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이 날치기 처리를 다수당의 날치기 처리를 막기 위해서 2012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찬성을 했고 해서 진행됐던 법이고 그 법을 깬 것도 지금 자유한국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제 5월 들어가면 날씨도 덥고 장외 집회가 얼마나 성과적으로 진행될지는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지만 잘 안 될 거로 보입니다. 특히 주중에 장외 집회라는 거는 사실은 또 이제 농번기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지 기반이 있는 지역은 이런 장외 집회를 별로 안 해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은 뭐 아무래도 대한애국당의 이 동원령이 좀 있어서 그분들이 함께해서 좀 이렇게 지난 2주에 걸친 장외 집회 당원들이 좀 모이고 애국당에서 이제 협력이 돼서 그렇지만 애국당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분은 뭐 계속 그분들은 뭐 한 2년 가까이 매주 집회를 했던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어서 그런데 하여튼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 안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거법 문제든 아니면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든 그리고 공수처법에 대한 문제는 순전히 원 내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역구와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나가서 해야 할 문제는 아닌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계속 저러는 것은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데 이미 결집할 만큼 결집했기 때문에 장외보다는 원 내에서 논의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어제는 이제 경상도 쪽을 이제 순회를 했고 오늘은 또 보도가 별로 안 되는 거 보면 그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오늘 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쭉 아침에 신문을 보고 왔는데 그거 별로 보도는 안 삭발식에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초점이 더 많이 맞춰져 뭐 있죠. 삭발식도 사실은 뭐 11명이 한다고 그랬다가 4분 하셨는데 6명이 포기했나 했더니 2차가 있다고 또 보도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그게 선진화법을 그럼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삭발한 이유가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한 것을 항의하는 건데 그러면 본인들이 만들어낸 법을 본인들이 지키지 않아서 국민들의 사죄하는 의미의 삭발이면 모르지만 본인들이 불법한 것이 정당하다라는 취지의 삭발인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언어 도단이다. 되게 좀 웃기는 행위다라고 봅니다. 일단 뭐 한국당에서는 야합의 산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 보기에 따라서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이 셀프 디스한 거라서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하죠. 사실 이 3법이 지금 하나하나가 다 걸림돌이 좀 있더라고 보니까 지금 그 선거법 같은 경우는 여당에서도 28석이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30석으로 의석수를 늘리자라는 그런 얘기 나온 적 없는데요. 뭐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당 안에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없습니다. 제가
언론 보도를 쭉 보면 악의적으로 우리 당을 갈라치게 하고 뭔가 내부에 불만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네.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런 의견을 표출하는 분도 없습니다. 뭐 사석에서 누가 아이디어 차원으로 내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사실은 이미 검토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 늘리는 문제도.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이 감정이 의원 정수 늘리는 것은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네. 225석 대 75석으로 해서 비례대표를 그 대략 뭐 한 47석에서 한 25석 정도, 26석 네, 정도 네, 늘리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당 안에서 불만이 나온다 내지는 뭐 의원 정수 늘린다라는 얘기는 조선일보의 소설과 같은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한국당에서는 사실 이뭐 공수처를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뭐 선거법은 말씀해 주셨고 검경 수사권 관련돼서는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이 조기 귀국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좀 강력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분도 이상한 네. 게요. 이상한 게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분하게 수기를 해서 그 의견을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네. 뒤늦게 왜 검찰총장이 좀 외국에 나가서 그런 의견을 표출했는지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임기가 이제 얼마 안 6월이면 뭐 남았어요. 네. 곧 끝나시니까 아마 검찰 내의 반발을 대신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럴수록 국민들은 검찰을 신뢰를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필요성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국민들 안에 검찰이 좀 자기 밥그릇에 대해서 더 예민하구나,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있구나. 뭐 경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다라고 국민 여론은 오히려 높아질 거다 네. 봅니다. 다만 이제 검찰 내에서도 조금씩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고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파장이 확산될 거라고 뭐, 보지는 않으세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늘 그래왔고요. 검찰 조직에 대한 뭐 이렇게 좀 개혁을 하자 그러면 늘 반발에 부딪혀서 역대 정부에서 제대로 못했지만 지금은 그 반발의 수위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버닝썬 사건이나 아니면은 김학의 전 차관의 이 소위 동영상 사건, 그다음에 장자연 리스트를 묻었던 이 전 정부의 소위 권력 남용, 네. 제대로 수사 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짓밟혀진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도저히 이제는 참을 수 없다. 이번 기회에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높기 때문에 여론이 높기 때문에 검찰이 제 아무리 검찰 안에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체 국민의 흐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검찰 스스로가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나온 게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이 그냥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검찰 개혁, 경찰 개혁이라는 그런 논의 구조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의견을 모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검찰이 필요하다면 법무부에 의견을 내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루트로 또 국회의원들한테 의견을 개진해서 의견을 모아서 네. 결정하면 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있어서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발한다고 해서 거기에 여당이나 나머지 야당들이 네 그렇습니까라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검찰 앞에 굴복할 일은 없습니다. 네. 그만큼 330일이라는 시간이 있고 네, 이제 그렇습니다. 패스트 트랙에 올린 거니까 네. 이제부터 이런 내용들을 좀 논의하면 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유한국당이 워낙에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서 지금 4월 국회도 빈손이고 9월까지 올스톱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는 그 뭐 그렇지 상황인데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자유한국당이 장내외 병행 투쟁을 하겠다. 네, 네. 그렇기 민생은 때문에, 챙기겠다라고 예, 뭐 그렇게 합니다.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뭐 바깥으로 저 산으로 들러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교안 대표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민생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게 네. 바로 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산불 피해에 대한 추경안도 편성돼 있는데 그걸 무작정 언제까지 나몰라라 하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소방 공무원도 있고요. 다양한 그 이제 추경안이 편성됐기 때문에 글쎄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한 네. 국회를 나몰라라 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뭐 격앙됐고 해서 강경한 입장을 내겠지만 원외인 한교안 대표는 장외 투쟁하시고 네. 그다음에 원내 사령탑인 나경원 의원은 원내에서 역할을 하셔야죠. 그래야지 주목도가 높아지지 똑같이 한교안 대표처럼 원외 인사이기 때문에
원내 사령탑인 나경원 원내대표가 바깥으로만 나가면 그건 원내대표로서의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비교 대상에서 조금 묻히죠. 그렇기 때문에 원내에서 역할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좀 받으시고 한교안 대표는 바깥에서 이제 원외 인사이니까 또 장외투쟁하시고 그래서 투트랙으로 하시는 게 원래 워낙에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더 바람직한 방식이다라고 볼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또 추경을 처리해야 되는 네. 집권 여당으로서 또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네. 거고 해서 저희가 이제 곧 원내대표가 다시 뽑히니까 네, 네. 그분이 되면 나경원 원내대표랑 해서 논의를 모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원내대표 이제 경선이 다음 주입니다. 네. 며칠 안 남았고 세 분이 이제 등록을 했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이제 친문 그리고 뭐 비문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세 분이 이제 의원님들의 그 표심은 좀 어때요? 글쎄요, 친문 비문에 나누는 기준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을 그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 함께 노력을 기울였고 네. 더불어민주당은 다 친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선거 때만 되면 네. 뭐 친문이다, 비문이다, 반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문특위라고 얘기했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얘기하는 그 반문은 바깥에 있고요. 저희 당의 더불어민주당은 다 친문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서 단결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다만 본인이 조금 이제 친소 관계가 네. 뭐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각을 세웠던 분들이 이제 많이 지지를 얻고 있거나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민평연이라고 해서 네. 당 안에 이제 의견 그룹이 조금 성향이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의견 그룹으로 만들어서 활동하는 건 있지만 네. 뭐 이인영 의원이라고 해서 친문이 아니다, 노웅래 의원이라고 친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땐 적절치 않습니다. 원내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지금 당면한 과제에서 누가 가장 유능하게 집권 네. 여당의 사령탑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점을 놓고 의원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 친문 비문 그 구도는 선거용으로 이제 언론에서의 프레임이지 우리 당 안에서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탐탁하지 않습니다. 네. 패스트트랙 이러면 이 원내대표 경선에 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는 거예요? 일단 뭐 홍영표 원내대표 때 패스트트랙이 됐으니까 다만 이제 그 카운터 파트너가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홍영표 대표에서 또 다른 원내대표가 된다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홍영표 대표가 했던 그 시절의 걸 갖고 똑같이 주장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면 전환의 한 카드로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네. 또 하나가 그 추경안을 앞서 말씀드렸던 걸 마냥 미룰 수는 없고 그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9월 정기국회도 네. 한 3달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020년 예산안이 또 제출이 될 텐데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본인의 지역구의 그런 그 예산, 내지는 본인의 야무를 할 수가 정책, 없죠. 네. 공약 이것이 또 하나의 숙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정기국회는 또 야당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고 국정감사를 통해서요. 그러면 뭐 길어봐야 한 달, 2달이고 또 지역구에서 다니면 저도 이제 안산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면 국회가 싸우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싸우지 마라는 얘기는 한나라당의 난장판 국회에 대한 비판과 비토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청원도 보니까 지금 170만 훨씬 넘어섰죠. 어저께 172만 가까이 네, 되는 아침에 거고요. 173만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 경과해가지고 계속 장외로 나가면 제가 볼 때 200만 명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을 향해서 무슨 북한의 지시를 받고 음모론이 또 나오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자꾸 철진한 색깔론과 종북몰이를 하니까 자꾸 자유한국당이 좀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리고 뭐 독재다, 저희 보고 독재라고 얘기하는데 독재 정권의 후예들이 독재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냐라고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여야 선거법이 합의가 됐지 날치기 처리된 전례가 없다라고 장제원 의원이 목소리 높여서 네. 딱 주장을 했는데 본인의 아버지가 88년도 3월 8일 날 새벽에 날치기를 했던 분이잖아요. 국회 부의장 장성만 의원으로 이제 밝혀지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자꾸 이제 현혹해서 국민들을 이제 그
얕보는 그런 정치는 이제는 좀 한물 같다라고 보고요. 한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도 좀 이렇게 이 상황을 좀 직시해야 된다. 지금 다만 이제 네. 그 한국당 내에서 보니까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임기가 뭐 올해 말까지 많이 남아있지만 이번에 패스트트랙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잘했다,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하면서 이제 원래 원내대표 경선에 나오려고 하셨던 분들도 이제 뒷걸음질 치고 연임이 좀 기정사실화되는.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얘기라고. 소설 같은 얘기죠. 11월인데 어떻게 연임회가 나옵니까? 네. 네. 그 제가 볼 분위기가 때는 뭐, 있더라고요. 글쎄, 그건 한교안 대표의 지도력이 만약에 현격하게 떨어지고 이러면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제 얘기는 글쎄요, 그 원내대표 나오려는 분이 있을 텐데 분명히 그거는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네. 공천과도 연결되는 건데 지금 벌써 연임 얘기 나오는 거는 나경원 의원이 네. 원하는 바인가요? 인가요? 근데 선진화법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연임할 수 있을까요? 지금 글쎄요. 불법을 이 강하게 선두에서 진두지휘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검찰이 이번에 선진화법을 위반한 정치인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면 제가 볼 때 나경원 총선은 의원은 또 어려우니까. 예 지금. 그거 네.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부터 걱정하셔야 되는 문제이지 연임 얘기하는 것은 너무 여당은 지금 뭐 선처를 해줄 상황. 선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인지 수사가 아니라 그 고발되는 순간 수사가 진행되고요. 저희가 선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네. 검찰에서 다 수사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현 사무부총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